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7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 안보정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심야 시간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그 다음에 윤석열, 추미애, 이재명, 그 다음에 김동연 이런 분들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해 말씀을 드리고요. 맨 먼저 분석해 드릴 얘기는 여러분들 검찰 인사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검찰 인사를 했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 전부 자리를 다 말하자면 지방으로 보내고 또 서울로 보내고 또 좌천시키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윤석열 총장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서울 고검 검사, 즉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 발령을 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얼마나 비리가 많아야 이렇게까지 하느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맨 먼저 중요한 것이요, 이 서울중앙지검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들이 다 집중된 데가 중앙지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앉혀가지고 방탄 검사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어요.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검장으로 영전까지 시키는 사상 초유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규원 검사, 그야말로 김학의 불법으로 이 출국 금지시키는데 얼마나 기여가 커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규원 검사는 말이죠, 부부장 검사로 승진까지 시켰어요. 이 얘기는 결국 추미애가 있을 때 정진웅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이를 갖다가 광주 지검의 차장검사로 영진시켰잖아요.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피의자이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이규원 검사를 또 부부장으로 영전시키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또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이렇게 월칙도 없는 그런 인사를 한 장본인이 박범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앙지검에는 어느 정도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고 있느냐, 전부 전현직 장관들과 이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자, 검찰총장 이 김오수잖아요. 김오수 총장 이 방탄 검사의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인데, 이정수는 이 중앙지검장 오기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사를 안 하잖아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랬는데 현 정권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대놓고 중앙지검장에 앉혔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방탄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이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정권 실세를 겨누는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는 생명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요. 2차장, 3차장, 4차장 전부 다 현 정권의 애완견들로 꽉 차놨어요. 누구냐?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 2차장은요, 법무부 대변인 했고,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과장하면서 추미애 때 말이죠, 윤석열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다뤘던 사람이고, 이 김태훈 같은 사람은요, 서울법대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그 다음에 신임 진재선 3차장도 운동권이었고, 추미애 장관 시절에 박상기, 추미애 조국 전부 이 신임 3차장도 장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모두 전현직 장관과 인연을 갖게 되는 애완견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들을 지금 이 현재 계류되어 있느냐? 2차장 산하부서에서는요, 조국 사태, 3등 사건 공소 유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3차장 산하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윤석열 총장, 저 윤대진 친형 뇌물수수 무마 사건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데가 3차장입니다. 진재선. 그 다음에 4차장 산하, 이 김태훈 4차장 산하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장관이 바로 고등학교 후배는 이성윤이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지휘하는 김오수는 현 정권의 최고의 애완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오수가 최근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대검 이 간부진들이 얘기했던 대로 조직 개편, 그러니까 총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고 했다가요, 다시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까지 바꾸는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김오수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방탄 1막이라고 한다면 중앙지검장이 방탄 2막이고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들이 전부 방탄 3막이다. 그러니까 3단계 방탄막을 칠 정도로 비리가 얼마나 많아야 그렇겠느냐.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논평을 내냐면 문정권의 검찰 장악, 숨겨야 할 비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러한 무식한 인사를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범계가 그야말로 이 궤변, 조화와 균형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현직을 유지하게 하는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저지른 비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법치주의 이름 아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에서도 26일 날 바로 어제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이러한 이 박범계 인사는 인사농단이다. 그래서 이런 인사농단에 의해서 수사 방해하고 그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거 반드시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임기말 방탄검찰이 이제 완성됐고 검찰의 흑역사 중에서도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제가 됐든지 간에 문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이렇게 방탄 인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전국 2,300여 명의 검사 수를 다 틀어막을 수야 있겠느냐.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권의 임기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비판적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이제 그야말로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은 하나도 권력의 실세와 관련된 수사 손에서 완전히 뛰게 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래서 추미애 인사 학살 이제 완성판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좀 부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십사.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치권 관련 뉴스인데요. 우선 이준석 국민의 대표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돌풍, 그야말로 당선되는 데 따른 돌풍의 힘을 말하자면 받아가지고 결국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 4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토론 배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뽑는데 무려 560여 명이 올 정도로 140대 1 이런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배틀에 나타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공모전을 하겠다.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책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여의도에서 당에 기웃기웃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데는 이 보수의 틀 속에 갇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들, 또 이 젊은 직장인들,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국민의 힘을 통한 정책 대안에 반영되는 확률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노동, 일자리, 산업진흥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공모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여의도판에만 나타나는 교수 몇 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젊은 대학원생들 생각, 이런 분들의 생각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이제 교수들 또 이 전문가 몇 분들이 아이디어로 시장되는 이런 거를 맞고요. 실제로 이런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적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굉장히 정치권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여의도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여의도에서 그리고 여의도에 올 수 없었던 환경에 처했던 그런 분들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들을 전부 다 받아내겠다.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call for ideas라고는 이런 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범김구 선생의 72주기였어요.
거기에서 이 백범 선생이 강조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 이거를 갖다가 우리 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완전한 통합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 대선에 임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야권 통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빅텐트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됐든 최정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모든 당 밖의 대선 주자들 전부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이런 강한 집념을 다시 한번 또 표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준석 이 대표의 입장 반드시 실현이 돼서 중도층 그리고 2030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내년에 대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디딤돌, 이 백그라운드를 단단하게 마련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call for ideas 해가지고 결국 여의도판에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 계층들, 대학원생들,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 청년 참여 기구 발대식을 경기도에서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소외되고, 이랬었는데, 이 청년들의 이 발랄한 아이디어를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자면 청년 참여기구 발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거 이재명 지사 때는 청년들이 많은 희망을 갖고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불공정에 대해서 불만을 넘어서 분노하는 상황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잘못된 이 청년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이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단순하게 정책의 집행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청년도 이 나라 주인인데 국가정책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는 계층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확고하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요. 경기도 청년 참여 기구를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만 19세에서 29세, 39세 그러니까 2030 세대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일자리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기본 분야하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는 자율 분야로 나눠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재명 지사 그야말로 이제 2030 세대를 중점적으로 지지 계층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측근이 얘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민주당의 강령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령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강령을 보면 전문으로 시작해서 정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 과학기술 13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하고 민주당 강령에서 나와 있는 자유의 개념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자유의 개념은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도 밝혔고, 그 다음에는 작년 8월 달에 신임검사 인관식에서도 자유를 얘기했고, 지난 3월 달에 사퇴 입장에서도 자유를 얘기했는데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강령에서 얘기하는 민주라고 하는 개념,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우선 얘기를 한다면요.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요.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 이거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 기본 정신을 보면 강령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 총장이 생각하는 이런 이 경제 시장 경제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관해서는요. 2019년도 7월 달에 검찰총장 취임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헌법상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충실한,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제 방송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지켜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똑같아요, 제 생각하고.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2019년 7월 달에 이런 취임사를 하고 나서 별도로 뭘 발표했느냐면 이 보도자료를 또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도자료에서 뭘 얘기했느냐, 좀 상당히 어려운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시카고 학파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 이건 뭐 우리 대학 다닐 때 경제개론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에는 누가 있냐면 이 폰 미제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원로 저명 유력 이 경제학자들의 사상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하고요, 형사법 집행 문제에 대해서 윤 총장이 많이 고민을 해왔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 그 다음에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이런 데 대해서 윤 총장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당시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신임 임관식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3월 4일 날 사퇴 입장문에서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29일 날 선언을 하는 이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보장, 법의 지배, 즉 법치, 이런 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런 분들 이제 과연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장할 것이냐, 생각보다 빠르게 할 것이다, 아니다, 추석 때 가야 된다, 아니다, 연말까지 갈 것이다, 이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YTN 인터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밖에 있는 강력한 이 후보들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에서 단일화하는 그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경선 룰이다. 지금 국민의힘 룰을 보면 당원 50% 대 국민 50% 돼 있는데, 지금 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당원의 지지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찍이 국민의힘에 라는 배에 올라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YTN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민의힘 쪽에서야 모든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당으로 돌아와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통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집단의 확신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이 같이 경선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서요, 이 경선 룰은 당원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예를 들어 5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거 가지고는 이 당 밖에 있는 이 막강한 이 강력한 후보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래서 이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50, 50 이런 거를 쓰지 않고 100% 국민 경선으로 해버렸어요. 왜냐, 그만큼 이 민심의 흐름을 이 당심이 못 따라간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그렇게 쉽게 당 안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경선 룰 쉽게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딜레마일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경선들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다. 그래서 지난 24일 날 복당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러한 경선 룰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미애와 관련된 입장인데요. 바로 추미애
김어준이하고 말이죠. 25일 날 진행되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인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검증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언론이 꽃가마 태워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은 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즉 윤석열이 정치무대에 나와서 검찰에서 하던 그대로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검증할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고 대권에 직행하니까 저절로 국민은 궁금해한데 왜 지금 와서 윤 총장을 엑스파일이라고 부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이 대통령 당선시킬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 이후에 엉뚱한 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다. 막기 위해서는 바로 촛불 시민과 손을 맞잡고 출마하는 길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출마한다. 이런 출마의 변을 지금 내놨습니다. 자, 과연 추미애가 자기가 얘기한 대로 꽁 잡는 매가 되겠다 하는데 꽁한테 매가 잡힐 수도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요. 추미애가 나오면 중도 계층들 그리고 2030 세대 애들의 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이 출마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윤 총장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강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일날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까지 출간을 하면서 이 추미애의 깃발이 곧 본인의 분신이다. 이렇게까지 또 축혀 세우고 있어요. 참 큰일 났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뉴스를 전해드리면요. 바로 김동연과 관련해가지고 부총리와 관련해서 김동연의 입장문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즉 세계은행에 근무할 때요. 사수와 부사수 역할을 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지금 현재 MBC 라디오에 나와서 김 총리와 인연도 설명하고요. 김 총리의 생각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훈 의원이 전하고 있는 김 총리에 대한 생각, 이 입장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이 김 총리, 김 전 부총리는 지금 두 가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기회가 지금 없다는 거.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흙수저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흙수저들이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하는 것은 승자 독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거에서도 정치도 승자 독식, 그리고 교육도 승자 독식,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도 맞지 않겠다라는 라는 게 결국은 대권에 도전한 것과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이제는 신주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본인이 신주류가 돼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신주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결국은 뭐냐? 지금 현재 김 부총리가 말이죠. 일단 이 사리 깊은 생각을 하고 좀 우유부단하다, 너무 자고우면한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김동연 부총리가 본래 사려가 굉장히 깊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한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일단 부러뜨리겠다 결심하면 무서운 분이다. 이래서요. 결단력이 굉장히 강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김동연 부총리 그동안에 한 1년 반 동안을 지방을 뛰면서 계속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이 정치 얘기를 하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여당에서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런데 가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송영길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송영 대표는 딱 한 번은 통화했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별도로 만나서 정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민주당 쪽에 가까우니 민주당 쪽에서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러한 이 김동연 부총리가 민주당 쪽으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부총리 할 적에 갈등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갈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쉽게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6월 27일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자고 일어나서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방송해 드릴 예정인데요. 꼭 전옥현의 안보정론 이 알람을 설정해 주셔서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좋은 방송이 되도록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